돈을 더 주면 사람들이 더 일할 거라는 믿음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복지국가든 기업이든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보너스를 얹고 세금을 깎아주고 지원금을 풀면서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근로시간은 그대로고 취업률도 제자리예요. 그러면 누굴 탓할까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게으르다고, 의욕이 없다고, 복지에 기대려 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판단이 틀어지는 순간 다음 정책은 더 차갑고 더 가혹해집니다. 북유럽의 한 나라가 이 통념을 정면으로 깨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해부대에 올린 거죠. 무작위로 사람들을 선택해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데이터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돈이 아니라 장벽이 노동을 결정하는 진짜 메커니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복지국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노동을 도덕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덜 일하는 사람은 나태하다는 프레임을 깔아버리죠. 그 순간 정책은 도움이 아니라 훈계가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겉으로는 따뜻해 보이지만 속은 다릅니다.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계산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원금을 주고 감세를 하고 혜택을 늘리면서 근로를 끌어올리려 하죠. 문제는 그 계산이 대충 맞는 척 굴러간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취업이 늘었는지, 세금이 줄어서 늘었는지,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늘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도 지원했더니 효과가 있네 없네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삶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육아를 하는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모두 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반대편은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만 만들어지죠. 노르웨이가 선택한 방법은 아주 차갑지만 정직합니다. 그럴듯한 이야기 대신 검증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특정 연령대 중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서 세금 부담을 꽤 줄여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을 돕는 정책 같지만 속은 다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정책의 진짜 힘을 해부하려는 시도예요. 돈을 덜 거두면 사람들이 정말 더 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는지 데이터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실험을 두고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해석합니다. 복지를 줄이려는 음모다, 아니면 복지를 늘리려는 선행이다. 하지만 그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핵심을 놓쳐요. 진짜 핵심은 선악이 아니라 인과관계입니다. 세금을 덜 내게 해주면 취업과 근로 시간이 실제로 바뀌는지 확인하는 거죠.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과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해요. 여러 변수가 뒤섞여 있는데도 하나의 원인으로 몰아버리죠. 그러면 정책 평가는 늘 논쟁이 됩니다. 찬성하는 쪽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반대하는 쪽은 효과가 없다고 해요. 결국 다음 정책은 데이터가 아니라 정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싸움이 됩니다. 노르웨이의 실험 설계는 정교합니다. 무작위로 뽑아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누고 취업 여부와 근로시간 같은 지표를 비교해서 정책의 효과를 정량화하죠. 이렇게 하면 원래 일 잘하던 사람만 골라 잡힌 거 아니야? 같은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이런 방식은 사람을 실험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하지만 동시에 정치가 사람을 실험하듯 휘두르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검증 없이 감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야말로 진짜 위험한 실험이거든요.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노동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보는 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의지보다 구조가 훨씬 더 세요. 육아 문제, 건강 상태, 교통 환경, 기술 격차, 고용 안정성, 직장 문화까지 이 모든 조건이 쌓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벌 수 있다는 유인이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돈을 투입해도 변화는 미세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이 줄어도 근로를 늘리지 않아요. 대신 생활의 불안을 줄이고 공부를 하거나 돌봄 시간을 늘리거나 이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숫자만 보면 효과 없음으로 보이죠. 하지만 삶의 질은 분명히 바뀝니다. 정책이 이걸 놓치면 실패한 돈 낭비라는 낙인만 지키게 돼요. 그래서
결과 지표를 한 줄로만 두면 안 됩니다. 취업과 근로 시간만 볼 게 아니라 이직, 교육, 건강, 돌봄 같은 경로를 함께 봐야 해요.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건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험이 보여줄 가능성이 큰 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더 일하기보다 더 버틸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감세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가속 페달이 되고 누군가에겐 브레이크 해제가 되죠. 정책을 평균의 이야기로만 말하면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평균은 편해요. 계산하기 쉽고 말하기도 쉽죠. 하지만 평균은 진실을 숨깁니다. 같은 감세라도 누군가는 바로 취업을 늘립니다. 누군가는 근로시간을 줄여 회복을 택하고 누군가는 직업훈련으로 방향을 틀어요. 이 모든 반응이 다 의미 있는데 평균으로 뭉개버리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정책 논쟁은 늘 효과 있다 없다로 싸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집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사라져요. 예를 들어 취업 문턱이 낮은 업종에 있는 사람은 반응이 빠를 수 있습니다. 돌봄 부담이 큰 사람은 반응이 느릴 수 있고요. 이 차이를 무시하면 다음 정책은 더 거칠어집니다. 반응 안 한 집단을 타깃으로 압박이 시작되거든요. 왜 안 움직이냐, 게으른 거 아니냐,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요. 누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중심에 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노르웨이식 설계가 흥미로운 건 무작위 배정 덕분에 집단별 차이를 비교할 여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실험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가장 불공정한 건 실험이 아닙니다. 검증 없이 감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훨씬 더 불공정해요. 이제 내 삶에 바로 쓸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드릴게요. 유인이 아니라 장벽을 먼저 찾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돈이 답인 선택만 고르게 됩니다. 연봉 인상, 지원금, 감세 같은 단어를 보면 인간은 쉽게 설득돼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내 노동을 늘리는 게 아니라 내 피로만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보여도 실행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출퇴근 동선이 버티기 어렵거나 돌봄이 비워지거나 건강이 흔들리면 유인은 유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왜 못하지 하는 자책이 따라와요? 이 자책이 쌓이면 다음 기회도 피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간단한 체크로 시작하세요. 추가 보상이 보이면 먼저 내 장벽을 한 줄로 적어보는 겁니다. 시간 장벽인지, 체력 장벽인지, 돌봄 장벽인지, 기술 장벽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을 키우기보다 장벽을 낮추는 선택을 찾으세요. 마지막 반전을 알려드립니다. 장벽을 낮추면 근로시간이 늘지 않아도 취업의 지속력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더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감세 정책이나 지원금 정책이 나오면 이제 다르게 보세요. 기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정치인은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약속하죠.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이 정책이 장벽을 낮추는가 아니면 유인만 키우는가? 유인만 키우는 정책은 이미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더 빨리 움직이게 만듭니다. 돌봄 부담이 있는 사람, 건강이 불안한 사람,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예요. 숫자는 조금 올라가지만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장벽을 낮추는 정책은 다릅니다. 육아 지원을 확대하거나 직업 교육을 강화하거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는 거죠. 당장 근로시간이 확 늘지는 않아도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연봉 제한이 들어왔다면 숫자만 보지 마세요.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지, 돌봄 공백이 생기는지, 체력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승진 기회가 왔다면 책임이 무거워지는 만큼 내 장벽이 함께 낮아지는지 봐야 합니다. 유연 근무가 가능한지, 팀 지원이 충분한지, 교육 기회가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프리랜서나 부업을 고민한다면 수익만 계산하지 마세요. 시간 장벽, 기술 장벽, 네트워크 장벽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낮춰야 할 게 뭔지 파악하세요. 그 장벽을 먼저 해결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노르웨이의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정책 위반자든 개인이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막는 장벽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장벽을 하나씩 허무는 게 진짜 해결책입니다.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막는 장벽이 사라질 때 노동이 움직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면 질문을 바꾸세요. 얼마를 더 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막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답이 명확할 때만 움직이세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의 진짜 메커니즘을 다루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